지혜야, 사실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내 친아버지란다. 병실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5세의 여성 지혜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큰아버지라고만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30년 동안 숨겨서. 그 옆에 서 있던 68세의 남자 이대길. 지혜가 평생 큰아버지라고만 알았던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야, 내 엄마는 죽지 않았어. 한 달 전까지 살아계셨단다. 네.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계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남기셨지. 대길은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내 엄마의 마지막 영상 편지야. 그날 지혜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입양이 아니었어요. 큰아버지가 친아버지였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민수와 두 딸 수아와 지민이와 함께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날 이전까지는요. 제 인생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바뀌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작은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으셨어요. 지혜야, 너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단다. 하지만 큰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빠 엄마가 너를 키우기로 했어. 어린 마음에도 이해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나를 키울 수 없었구나. 그래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시는 거구나. 사실 저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렴풋이 추운 겨울날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던 느낌.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누군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게 전부예요. 그 이후로는 작은아버지, 아니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김철수 선생님과 어머니 김정혜 여사의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집에 계셨어요. 두 분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애정을 쏟으셨을지도 몰라요. 지혜야, 숙제는 다 했니? 응,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오, 그래. 우리 딸 최고네. 평범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궁금했어요.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특히 엄마는 어떤 병이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빠, 큰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항상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지혜를 무척 사랑하셨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어. 큰어머니는요? 무슨 병이셨어요? 큰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단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물어보지 않았고요.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형님은 멀리 계셔. 가끔 연락은 하시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큰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한 남자. 중학교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서 계시던 누군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형님이 가끔 오신다고만 하셨지 직접 만나게 해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민수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내 자신이잖아. 그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죠. 부모님도 손녀들을 무척 예뻐하셨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수아가 최고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딸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아이들 손을 잡고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어머니와 남편이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지혜야, 아버지가 뇌졸중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우측 뇌 손상이 꽤 심한 상태예요. 지금 당장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끝을 흐리셨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어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였고 말도 어눌하게만 나오셨죠. 지혜야.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어머니도 병실을 지키셨지만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최대한 도와드렸죠. 학교도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병원 1층 편의점에서 물을 사러 내려갔다가 복도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걷고 계셨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분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아버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멀리서 본 기억, 사진으로 본 기억만 있었거든요. 그분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혜? 네, 큰아버지. 맞으시죠? 어떻게 여기를? 철수가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도 있었거든. 그때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머니는 큰아버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형님, 오셨군요. 정희 씨, 철수는 어떻습니까? 병실로 가시죠. 이야기는 거기서 하시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 바닥만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형님,
철수야.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네. 이제야 왔어. 괜찮아. 형님.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제간의 정이 느껴졌거든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남편 민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 민수 씨. 지혜 잘 부탁하네. 네, 큰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그날 밤 큰아버지는 병실에 오래 머무르셨어요.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제 이름이 들려왔어요. 지혜는 정말 잘 자랐어. 형님 덕분이죠. 아니야. 내가 잘 키운 거지. 그날 이후로 큰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아버지 병실을 지키시고 제가 학교 일로 잠깐 나갈 때는 대신 간호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큰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지혜야. 큰아버지가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큰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셨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신 사이에 큰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지혜야, 결혼 생활은 어때? 네, 좋아요. 민수가 잘해줘요. 아이들은? 수아랑 지민이요? 둘 다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서 그래. 그때 복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아빠 재활 치료 끝나셨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큰아버지도 함께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벽에 손을 짚으셨어요. 큰아버지,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원래 혈압이 좀 있어서 그래. 하지만 큰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큰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원래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형님도 많이 힘드셨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혜야, 지금은 아빠가 먼저야.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며 왼쪽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죠. 아빠, 오늘 물리치료 어떠셨어요? 응,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그 사이 큰아버지는 매일같이 병원에 오셨어요. 어떤 날은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와 계셨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셨어요. 형제간의 우애가 정말 깊으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아버지가 저를 병원 카페로 부르셨어요. 지혜야, 큰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까? 네, 큰아버지.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큰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있니? 5살 이전이요? 응,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느낌? 그리고 우는 소리. 큰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전부니? 네. 왜요, 큰아버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날 이후로 큰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지혜야, 혹시 노래 같은 거 기억나니? 누가 불러주던 자장가 같은 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큰아버지는 항상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병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정희 씨, 이제 지혜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수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지혜가 알면 너무 충격받을 거예요. 평생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뭘 말하는 거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형님, 영희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신 거군요. 미안합니다, 정희 씨. 3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영애? 누구지? 그리고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가만히 누워서 계속 들었어요. 영애 씨가 마지막에 이걸 남겼어요. 뭔가요? 지혜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예요. 병원에서 몰래 찍은 것 같아요. 그걸 지혜한테 보여주시려고요? 모르겠어요.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영희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제발 지혜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은 철수 상태도 안 좋고 지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 영상편지, 마지막 소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큰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궁금증이 커졌어요. 며칠 후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셨고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다니실 수도 있게 되셨어요. 아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다행이다. 지혜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그날 오후 큰아버지가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카페로 내려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아버지가 카페로 내려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큰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형제끼리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찾으세요. 빨리 올라오시겠어요? 급히 병실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 왜 부르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지혜야, 앉아봐.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30년 동안 숨긴 게 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 말이야. 네, 사실은 큰아버지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철수 씨, 지금 말씀하시려고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큰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지혜야, 큰아버지가, 아니, 내가,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무릎을 꿇으셨어요. 미안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왜?
왜 이러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큰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형님이 내 진짜 아버지셔. 아빠는 작은아버지고 큰아버지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지혜야. 30년 동안 숨겨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큰아버지가 친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병실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친아버지라니. 아니, 이제는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혜야, 큰아버지, 아니, 제 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아니,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유가 있었어. 들어봐. 무슨 이유로? 30년 동안이나.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아니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진정하고 들어봐.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인데 30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대길 제 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혜야, 3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 아빠가 내 엄마 영희를 만났을 때 35년 전 대길은 28세의 청년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곳에서 25살의 박영희를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영희한테 마음이 갔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 둘은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내가 태어났어.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지. 영희는 내 엄마는 정말 행복해했어. 매일 너를 안고 웃었어. 하지만 문제는 출산 후 시작되었어요. 출산 후 2주쯤 지났을 때였어. 영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기 울음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건 출산한 엄마들한테 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내가 밤근무에서 돌아왔는데 영희가 내 방에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벽을 보고 있었어. 무슨 소리 안 들려? 저기서 누가 웃고 있어. 환청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산후 우울증이 심한 거라고 했어. 약을 처방해줬지.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 영희는 내가 울 때마다 귀를 막고 괴로워했어. 애가 나한테 화났어. 애가 나를 미워해. 라고 중얼거렸지. 대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한겨울이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지혜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가슴이 철렁했어.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 멍하니 앉아서 영희야, 지혜는? 하고 물었더니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어. 저기 있어. 바람 쐬고 있어. 뭔가 이상해서 방을 다 뒤졌어. 그런데 내가 없는 거야. 대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어. 한겨울인데 베란다에 너를 두고 나온 거야. 기저귀만 입힌 채로. 내가 파랗게 질려서 축 늘어져 있었어.
저체온증이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그날 아빠는 깨달았어. 영희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대길은 영희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산후정신병이 조현병으로 발전했다고 했어. 환청, 환각, 망상. 모든 증상이 나타났대. 그리고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영희의 망상 중에 아기가 악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엄마가 그런 병을 앓으셨다니.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대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내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영희가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분유통 옆에 세제가 있는 거야. 영희야,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어.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해가 너무 더러워. 그 순간 아빠는 소름이 돋았어. 영희가 진짜로 너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날 밤 영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 어쩔 수 없었어, 지혜야. 내 생명이 위험했으니까. 어머니, 아니 작은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형님을 도와드렸어. 철수와 형님은 같은 직장이었거든. 영애 씨가 입원하고 나서 형님은 너를 혼자 키우셨어. 하지만 직장도 다녀야 하고 밤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지.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어. 우리가 지혜를 돌봐드리겠다고. 낮에만이라도. 작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낮에만 맡기는 거였어. 하지만 대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영희의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심해졌지. 병원에서는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폭력성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내가 5살 되던 해, 대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희가 면회를 왔을 때 너를 봤어. 그런데 영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너한테 달려들었어. 저 애를 없애야 해. 저 애가 나를 죽이려고 해. 간호사들이 급히 말렸지만 내 목을 조르려고 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엄마가 저를 그날 아빠는 결심했어. 너를 지켜야겠다고. 영희한테서 완전히 멀리해야겠다고. 그래서 철수한테 부탁했어. 제발 지혜를 키워달라고.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넘겨달라고. 작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 제발 지혜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어. 지혜가 너무 불쌍했고 우리도 아이를 원했으니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 조건이요? 작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한테 진실을 말하지 말자고. 적어도 지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왜요? 지혜야, 생각해봐. 내가 어렸을 때 내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내 엄마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했어.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형님은 큰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지. 대길이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지혜야. 내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늘 멀리서 봤어. 왜 가까이 오지 않으셨어요?
너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리고 대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너한테 나쁜 기억만 줄 것 같았어. 엄마의 병, 그 끔찍했던 일들. 그런 걸 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30년 동안 큰아버지로만 남기로 했어.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멀리서만 저를 지켜본 거예요. 친아버지임을 밝히지도 못한 채. 그럼 엄마는, 영애 씨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 대길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병원에 계셨어. 처음 20년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지. 하지만 마지막 10년 동안 새로운 약이 나오면서 조금씩 좋아지셨어. 그리고 마지막 5년은 정신이 많이 맑아지셨지. 뭐라고요? 그럼, 응. 내 엄마는 마지막 5년 동안 너를 기억하셨어. 그리고 후회하셨지. 대길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병원에서 몰래 찍으신 영상이래. 지혜한테 꼭 보여달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영상. 30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 지금 볼까요? 대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면에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그리고 제 눈매와 닮았어요. 지혜야. 영상 속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야. 내 엄마 박영희. 저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혜야, 엄마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몰라. 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엄마는 떠나기 전에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너한테 끔찍한 일을 할 뻔해서. 엄마는 30년 동안 여기 병원에 있으면서 매일 후회했어. 왜 엄마가 더 강하지 못했을까? 왜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화면 속 엄마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야,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엄마 병 때문에 그런 거였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난 우리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병에 걸리기 전 너를 안고 있던 그 시간들. 그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저는 화면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지혜야, 엄마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엄마가 떠나기 전에 꼭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 엄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 병도, 엄마가 너한테 했던 일들도 다 엄마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내 아빠 대기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너를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께도 감사해. 그분들이 너를 이렇게 잘 키워줬잖아. 지혜야,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내가 웃을 때 엄마도 웃을 거고, 내가 울 때 엄마도 울 거야. 행복하게 살아, 우리 지혜. 엄마가 해주지 못한 만큼 내가 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 사랑해, 지혜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안녕. 내 사랑하는 딸.
영상이 끝났어요. 병실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작은 어머니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혜야. 아버지. 3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지혜야.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태어나서. 아니야,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서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작은 아버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두 분 모두 제 아버지라는 걸, 두 분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지혜야,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아까 먹었어요. 그래. 잘 먹어야 해. 병원 음식은 입맛 없을 텐데. 아버지는 드셨어요? 응, 아빠도 먹었어.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작은 아버지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혜야, 아빠는 괜찮아. 내 진짜 아버지한테 가봐. 아빠도 제 진짜 아버지예요. 지혜야,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다 소중해요. 작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불렀어요. 지혜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네, 아버지.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지혜야,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아빠는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너를 지키지 못한 것, 너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아니, 후회는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된 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왜요? 왜냐하면 너는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정말 잘 자랐거든. 아빠가 키웠으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아빠는 영희를 돌봐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고, 너한테 제대로 신경 쓸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자기 전에 내 사진을 봤어. 그리고 기도했지. 우리 지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는 학교 담 너머에서 봤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들어가는 너를. 중학교 졸업식 날도 갔어. 교복을 입은 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걸 봤지. 대학 입학식 날은 정말 가슴이 벅찼어. 우리 지혜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내 결혼식 날. 아빠는 식장 밖에서 봤어. 웨딩드레스를 입은 너를. 결혼식에 오셨어요? 응. 물론 안에는 못 들어갔지. 하지만 밖에서 봤어.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때 아빠는 영희한테 말했어. 여보, 우리 딸 결혼했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아니야.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그리웠어. 너를 안아보고 싶었고 아빠라고 불려보고 싶었어. 이제는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아빠는 정말 행복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철수한테 부탁해서 받은 내 사진들. 입학식, 졸업식, 생일. 철수가 찍어준 사진들을 아빠한테 보내줬어. 아빠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살았어. 너를 보지 못하는 날에도 이 사진들을 보면서 너를 느꼈지.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제가 웃고 있는 사진, 케이크를 불고 있는 사진, 교복을 입은 사진. 아버지,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지. 원래 내 거니까. 그날 대길 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영애 씨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계속 일했어. 그리고 영애 병원비를 냈지. 병원비가 많이 들었죠? 응. 30년 동안 꽤 많이 들었어.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영희는 아빠 아내였고 너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집은요? 결혼하셨을 때 집이 있으셨잖아요. 팔았어. 영희 병원비 때문에. 그 후로는 월세방에서 살았지.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니야, 지혜야. 너는 내 가정만 잘 꾸려가.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수아, 지민아, 이분이 할아버지야. 엄마이, 아버지시야.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대길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대길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예쁘구나. 할아버지, 우리 이름도 아세요? 물론이지. 수아랑 지민이.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아이들은 금방 할아버지와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와,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수아가 예술가네. 할아버지, 저는요? 저도 그림 잘 그려요. 지민이도 물론 잘 그리지. 할아버지 손녀들은 다 천재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건배. 우리는 모두 웃으며 건배했어요. 지혜야, 너 정말 좋은 남편 만났구나.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우리 지혜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모두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걷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네, 간암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암이라니.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물었어요. 지혜야 6개월 전쯤에 알았어. 6개월 전에요? 그럼. 응. 영희가 떠나기 전에 알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혜야, 아빠는 이제 내 앞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어.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빠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버지. 하지만 영희의 유언을 듣고 그리고 철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아빠라고 불리고 그게 아빠 마지막 소원이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지혜야, 이미 늦었어. 의사가 말했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래. 그래도 지혜야, 괜찮아. 아빠는 이제 만족해. 너를 만났고 내가 아빠라고 불러줬고 손녀들도 봤어. 이제 여한이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러 병원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예요. 아버지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어요. 얼굴은 노랗게 변했고 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수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할아버지, 나중에 나으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지혜야, 아빠랑 둘이 얘기 좀 하자.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지혜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아버지,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혜야, 들어봐.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30년 동안 영희를 위해 쓴 편지들이야. 편지요? 응. 아빠는 매년 영희 생일에 편지를 썼어. 비록 영희는 읽을 수 없었지만 아빠는 계속 썼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30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 읽었어요. 사랑하는 영희에게 오늘은 당신 40번째 생일이야. 병원에 가서 케이크를 가져갔지만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혜가 15살이 됐어. 정말 예쁘게 자랐어. 당신을 많이 닮았어.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아지는 거 당신이랑 똑같아. 지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우리 곁에서 키우지 못했지만 지혜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편지들도 읽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매년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일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응, 지금도 사랑해. 영희는 아빠의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야. 재호는 생각 안 하셨어요? 못했어. 아빠 마음속에는 항상 영희가 있었거든. 그리고 너도 있었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은 것, 영희를 만난 것. 후회하지 않아.
비록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였어. 마음속으로는 말이야.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너를 제대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병실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형님, 먼저 가시는군요. 철수야, 고마웠어. 지혜를 잘 키워줘서. 형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지혜야, 내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 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 내 아버지.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은 모두 아버지를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지. 공장 동료분이 말씀하셨어요. 영애 씨를 30년 동안 병원에 모시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 그런 분 흔치 않아. 병원 간호사님도 오셨어요. 장지혜는 어머니 영희 씨 옆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시네요. 응, 다시 만나신 거야.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이대길.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영희.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 벽에는 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하셨구나.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1995년 2월 14일. 오늘은 지혜 생일이다. 5살이 됐다. 멀리서 지혜가 케이크를 부는 걸 봤다. 너무 예뻤다. 지혜야, 생일 축하해.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2000년 3월 2일. 오늘 지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지혜야,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지내. 2010년 2월 28일.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철수가 전화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지혜야, 아빠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15년 5월 10일. 오늘 지혜가 결혼했다. 식장 밖에서 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30년 동안의 일기가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혜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혜야, 아빠는 내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내 곁에 있어주지도, 내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지. 하지만 지혜야, 아빠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웃을 때 아빠도 웃었고, 내가 아플 때 아빠도 아팠어. 비록 멀리서지만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였어. 지혜야, 아빠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너를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거야.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지혜야, 아빠의 모든 순간은 너를 향한 사랑이었어. 아빠가 숨쉬는 모든 순간 너를 생각했어. 내 엄마 영희도 너를 사랑했어. 비록 병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속에는 항상 너가 있었어. 지혜야, 부탁이 있어. 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줘. 아빠와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만큼 내가 내 아이들한테 사랑을 줘.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잘 모셔. 그분들은 너의 진짜 부모님이야. 아빠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한 분들이야. 지혜야,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랑이야. 피로 맺어진 가족도,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모두 진짜 가족이야.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지혜야, 사랑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 집 다녀왔어. 엄마,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에서 할머니랑 함께 계셔. 할머니도요? 응. 엄마의 엄마, 너희들의 친할머니.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엄마를 멀리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응. 그럼 할아버지는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신 거네요. 그래.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엄마, 저희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말이야. 며칠 후, 저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지혜야, 무슨 소리니?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혜야, 우리야말로 감사하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지혜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도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4명의 부모님이 계셨다. 나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4분 모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4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대물림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딸 지혜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수아가 최고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묘소를 찾아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수아랑 지민이 많이 컸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아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제 아이들한테 사랑 많이 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려요.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천국에서 행복하실까요? 물론이지. 다시 만나셨으니까 정말 행복하실 거야. 엄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멀리 있어도 항상 함께하는 마음이야. 3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와, 할아버지는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응. 그리고 엄마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유독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기 계시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 따뜻하게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것이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지혜 정말 예쁘지?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기가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2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지혜야, 사랑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대물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여러분, 가족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하지만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비록 이별이 있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4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대물림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